남자친구 찾으러 나갔는데 또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월요일 아침 루디 유진의 가족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이을비스테리 극장 34번째 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2일 11시고요. 우리 다 함께 본방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컨텐츠의 제목을 보시면 또 굉장히 자극적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사진들은 조금 많이 자극적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사진을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사진을 모자이크를 해서 많이 이제 공개를 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진을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경각심도 하나 알아야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출발을 해보면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 이거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러시아 부부 사건도 그랬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기사의 내용은 가장 자극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용이 풍부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앞뒤 다 자르고 그 얘기만 하면 정말 미스테리예요.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도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보면 정말 이상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과 뒤를 다 붙이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아직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다가 실제 진술들을 다 붙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입니다. 2012년 5월 27일 아침입니다. 상황을 조금 머릿속으로 같이 그려보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집에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의 미래에 대한 걸 점점 쌓아가고 앞으로 결혼을 할 사이, 그런 생각으로 같이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남자 이름 유진입니다. 유진은 아침에 갑자기 깨어났다고 해요. 그 시간이 5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남자친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하고 잠결에 이제 그 사람을 본 거죠. 근데 잠결에 그 남자친구를 이렇게 봤더니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안녕?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에 키스를 해주고 사랑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라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새벽 5시 반.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가 라고 얘기하고 나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밖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냥 잠에 들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알고 있던 유진은 이렇게 일찍 나가진 않는데 좀 새벽 5시 반이면 좀 일찍 나갔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일찍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눈을 붙이고 잠에 들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더 안 왔다고 합니다. 뭔가 계속 뒤척였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고 있는데 1시간 뒤인 새벽 6시 30분에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남자친구 유진이었습니다. 되게 긴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 차가 고장났어.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고장났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어긋나지 않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게. 근데 집에 가긴 가는데 조금 늦을 것 같기는 해 오늘 라고 말하고, 사랑해 곧 돌아갈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친구 유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없게 된 거죠. 실제 유진이 타고 나갔던 자동차입니다. 그 이후에 자꾸 전화가 오지가 않아서 여자친구는 되게 많이 불안했다고 해요. 아,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오지? 밤이 돼도 전화가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어쩔 수 없이 찾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걱정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전화를 기다릴 뿐. 그리고 유진의 핸드폰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 메시지입니다. 제발 전화 좀 해줘. 나 정말로 걱정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찾고 다니다가 집에 밤에 딱 들어왔는데 뉴스를 보게 됩니다. 브레이킹 뉴스로 뉴스 속보가 하나 뜨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죠. 한 나체의 남자가 또 하나의 나체의 남자의 얼굴을 씹어먹었다. 이런 브레이킹 뉴스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는 저걸 보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세상에 미쳤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말도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즉 일요일도 남편, 르디 유진을 찾으러 또 나갔다고 해요. 남자친구. 찾으러 나갔는데 또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월요일 아침, 르디 유진의 가족에게 전화가 옵니다. 루디가 죽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죠. 바로 마이애미의 식인 사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루디였던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마이애미 좀비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의 일단 앞선 전말입니다.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실제로는 원래 아침까지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게 루디였습니다. 근데 이 루디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 이 말도 안 되는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했던 건 모든 사람들이 이거 마약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마약 때문인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남는 의문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이 사건이 들어와서 좀비가 되는 마약이 있어요 라는 걸로 속된 얘기로 어그로가 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좀비 마약이 있대, 대박, 이런 게 어딨냐?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르디 유진은 원래 멀쩡했다. 이 사건이 오후 2시쯤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새벽 6시 30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약 8시간 뒤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시간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궁금하니까 일단은 이 사건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시간의 텀을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건 새벽 6시 반까지의 기록,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의 기록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2012년 5월 27일 토요일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좀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날이 미국 마이애미의 국경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바로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이 고속도로입니다. 마이애미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이 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 모습이죠.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마이애미 고속도로 진입 후에 벌거벗은 남자가 다른 벌거벗은 남자의 얼굴을 물어뜯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범인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루디 유진, 나이는 31살. 그리고 피해자는 로널드 포포라고 부릅니다. 로널드 포포는 당시 노숙자였습니다. 나이는 65세셨고요. 이 두 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에 따르면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어떤 옷을 벗은 젊은 남자가 불규칙적으로 뭔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다고 해요. 약간 으르렁거리는 소리. 마치 동물처럼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놀래서 마이애미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신고 전화였고 연이어서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 길 관리자, 로드 매니저한테, 로드 레인저에게 또 전화가 와요. 911에 이번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스피커 확성기로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걸 멈추십시오. 옷을 입으시고 돌아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명의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 그리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뭐야? 이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리 베가입니다. 실제 목격자입니다. 레리 베가 씨입니다. 이 레리 베가가 직접 눈앞에서 목격한 거에 따르면 이 유진이 벌거벗은 채로 옆에 있는 포포를 물어뜯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코, 눈 할 거 없이 다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자신이 너무 놀라서 야, 떨어져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말한 거에 반응을 했다고 해요. 입에 인육을 문 채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으르렁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 실제 유진은 포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 포포가 지나간 노숙자여서 여기 고속도로에서 자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갑자기 덮쳐서 옷을 그냥 다 벗겼다고 합니다. 옷을 막 벗기면서 물어뜯기 시작했다고 해요. 포포의 진술에 따르면 포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에다 대고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너는 곧 죽을 것이다. Going to die. 넌 곧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요.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격자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이 사람의 얼굴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계속 멈춰라, 그만해라 라고 하지만 얼굴을 천천히 뜯기 시작하죠. 실제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 사진이 실제 사건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확대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할 만큼 굉장히 심할 정도로 사람을 물어뜯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이 끔찍합니다. 일단 모자이크된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까지가 됐냐면 얼굴 전체 약 80% 정도를 다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눈알도 물어뜯었고 코도 아예 물어뜯긴 상태고 입술도 다 물어뜯은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아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아예 영구 실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입으로 조각을 막 찢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찢어졌고
계속해서 찢어 먹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피부를 찢는 모습처럼. 그리고 지금 사진을 한 장 공개하는데 조금 많이 징그럽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장면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눈을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결국 경찰의 여러 제지에도 불구하고요, 루디는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은 총을 3발을 쏘게 됩니다. 총을 몇 발을 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총을 맞긴 맞았어요. 총을 맞고도 계속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발로 이렇게 사살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만해라, 멈춰라고 얘기해도 살점을 문채로 사람들을 공격할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고, 총을 맞아도 계속 그런 행동, 아프다, 뭐하다라는 행동 하나 없이 계속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얼굴을 다 먹고 이마는 뼈만 보이게 되고요. 코도 없고 입도 없는 상태. 굉장히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이때의 사건의 영상을 보게 되면 좀 끔찍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아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911이 도착을 한 거죠. 911이 도착을 해서 이제 구해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였던 포포는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운 상태라서 계속해서 팔을 움직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부상자를 옮겼는데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계속 움직이니까 몸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끌고 들어갑니다. 너무 발악을 심하게 해서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원래 사진을 보면 정말 잔인합니다. 얼굴의 형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봉합수술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봉합수술을 한 상태가 처음이 이런 상태셨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믿을게요. 이게 봉합수술 첫 번째 상태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깨물다 보니까 괴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제거하신 상태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결국 루디 유진은 그 자리에서 사살됐고 루디 유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곧바로 부검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브레이킹 뉴스 소식에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좀비라니 마약이겠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2012년 6월 10일 범인 루디 유진에 대한 부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첫째, 루디 유진의 위에 인육이 없었다. 뜯어먹었는데 위에 인육의 존재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상시가 원래 먹던 알약 몇 개만 검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약이 뭔지 확인을 해보려고 확인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솔트 같은 마약이 아니었어요. 마약에 중독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약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루디 유진은 이거 실제입니다. 루디 유진은 어릴 적 사고로 앞니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니가 없는 데다가 앞니를 틀니를 끼고 있던 사람인데 당시 사살하고 나서 자신의 옷 벗어놓은 부분에 주머니를 확인해봤더니 틀니가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무릎 뜯고 있을 때는 틀니를 끼지 않은 상태, 즉 앞니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굳이 인육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이런 중간중간 안쪽 이에 껴있는 인육 몇 개를 제외하곤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놀랬냐면, 여러분 이제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우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뭘 갑자기 집중할 수밖에 없었냐면, 다시 한 번만 더 확대하겠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사건 현장에 대한 사진을 하나씩 확대해보면 인육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격자들도 분명히 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몸에 인육이 안 남았어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소화를 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마이애미 경찰청은 발표는 합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죽인 건 목격자도 있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죽인 건 맞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이 사건이 묻히게 됩니다.